네, 스노우플레이크 이제 9월 16일 네, 상장을 합니다.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S1 로드쇼 그리고 유튜브 회사 홈페이지를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뭐 개발자라든가 이렇게 실사용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해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걸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거는 홈페이지에 받을 수 있는 자료고요. 네. 회사가 일단 2012년도에 요 두 분이 그 프랑스 사람이더라고요. 프렌치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오라클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이 프랭크라는 사람을 이따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좀 경력이 되게 화려한 분이고 네, 되게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 데이터 웨어하우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단순 그런 창고 뭐 이런 회사는 아니고요. 클라우드를 이용한 종합 선물 세트를 향해 가는 회사이고 그 한마디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편하게 엔지니어링하고 컴퓨트하고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셋을 저장을 빠르게 하고 쉐어링도 빠르게 하고 빠르게 그렇게 접속하는 걸 도와주는 그냥 플랫폼이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이다.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데이터 웨어하우징도 하고 데이터 레이크도 제공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제공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뭐 도큐사인이라든가 뭐 샤피파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개발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쉐어링, 뭐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좀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뭐 요거 같아요. 네. 그 이 회사에서 좀 고객들이 좀 많은 다양한 회사들이 되게 고객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뭐 아도브도 있고 아도비도 있고 네, 또 뭐 캐피탈원 얘하고도 했고 뭐 코네그라도 있고 룰루레몬, 맥키슨 다양한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오피스 디포 그리고 오픈테이블, 네, 오버스탁. 근데 이렇게 리테일 회사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내가 마켓 인사이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컴퓨터하고 엔지니어링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얘네는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네, AWS라든가 클라우드가 아니죠.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당연하게 네, 세일즈포스 네, 투자자죠. 이런 회사들하고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거를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해서 이것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데이터 레이크,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익스체인지, 어플리케이션 이런 모든 종합 선물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래요. 저도 개발자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공장, 기계 쪽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인데 클라우드의 구글 맵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뭐 지도를 구글 맵을 이용하잖아요. 한국은 뭐 네이버 앱 뭐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구글 맵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도를 켜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그럼 내가 가고 싶은 주소를 찍어요. 근데 거기 놀러 갈 때 위치를 확인해서 거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위치로 간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뭐 날씨 뭐 원하는 데이터를 뭐 쉽게 접근한 다음에 그 근처에 어디가 평이 좋은지 뭐 이런 뭐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레스토랑의 뭐 평이라든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클라우드에 구글맵 같이 하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구글맵 사용할 때도 내가 좋은 장소 있으면 따로 저장해 놓잖아요. 그런 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구글 맵으로 보면 편할 것 같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일단 인프라스트럭처의 클라우드를 보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있죠. 네, 그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이런 거를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플리케이션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도큐사인이라든가 뭐 샤피파이라든가 이 인프라스트럭처 요 깔아놓은 판 위에서 이런 앱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일을 하는 애들 네 그렇게 편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하게도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AWS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플랫폼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하게도 이 아마존 이 플랫폼에서 많이 불려지기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분명히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아마존이
이 똑같은 사업 모델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잠재 위협이 되겠죠? 근데 아마존 인수를 얘를 할까? 왜 인수 허가가 날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장점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뭐냐면은 보통 그 정해진 비용을 내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는 만큼 이렇게 정액제라고 하나요? 네, 자기가 뭐 100원 충전해놓고 사용한 뭐 2원까지고 뭐 3원까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지만 왜 스노우플레이크가 좋을까? 그래서 좀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이런 신규 데이터 확장할 때 이런 걸 좀 편하게 해주더라고. 좀 데모를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운영의 복잡성이 있거든요. 클라우드를 계속 메인테인 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정지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복잡성은 되게 상당하게 편하게 그 UI가 되게 좋더라고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비용을 사용하는 만큼만 지불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거 얘네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아까 다 설명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용하기 편하고, 예, 그리고 이 데이터 익스체인지 할 때도 편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건 S1에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은 일단 뭐 저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가공, 컴퓨트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를 클라우드 데이터 창고, 웨어하우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이거를 고객사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이거를 컴퓨트해가지고 클라우드를 통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데이터셋을 동시에 많은 고객사들, 아까 보여드린 뭐 룰루레몬이라든가 뭐 오픈테이블이라든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따로따로 동시에 동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A1이 또 다른 얘는 내가 A1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쓰고 다음에 또 비슷한 A2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 자연스럽게 A3, A4, A5를 제공받는 것으로 봐도 돼요. 좀 더 편하게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즉 또 뭐 고객이 사용하는 기록에 따라서 좀 더 정교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봐도 된다.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이런 퍼블릭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에서 기업들의 빅데이터 이런 거를 관리하고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설명한 거예요. 이 세 개의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바탕 위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웨어하우징, 레이크, 엔지니어링, 체인지, 어플리케이션, 사이언스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에서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데모인데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운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뭐 코비드 19, 뭐 이런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내 뭐 리테일에 뭐 만약에 내가 룰루레몬이에요. 룰루레몬. 네, 되게 편하죠? 네, 이 룰루레몬인데 내가 지역별로 어디가 좀 이 코비드 19 심해가지고 배송이 늦어지는지 아니면 어디가 지금 뭐 리테일 그 쇼핑몰들이 닫았는지 이런 거를 뭐 분석할 수도 있고 예를 든 거예요. 분석할 수 있고 아니면은 미국 인구 중요하잖아요. 마케터들이 할 때. 그래서 이런 거를 클릭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본 이런 리테일러 회사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에서 스크린샷 해온 건데 이렇게 데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런 거를 다 보면 딱 비용이 참 많이 들겠다. 이 세일즈 엔지니어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이렇게 세일즈도 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비용이 조금 더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잠재적인 경쟁자예요. 지금도 비슷한 상품들을 하고 있고요. 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스노우플레이크랑 비슷한 상품을 하고 있어요. 뭐 얘네들이 맘먹고 침투하면은 조금 뭐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스노우 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약간 중립적인 지역에서 약간 빈틈을 노려가지고 이렇게 저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이 온프라미스라고 하죠. 예전에 기존의 그런 뭐 데이터 센터를 이런 로컬에다가, 예, 저희 뭐 이런 회사 건물에다 놔두고 이런 걸 이제 슬슬 옮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한 번 회사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데이터 시큐리티도 있고 이거 할 때 인력 소모도 되고, 그냥 웬만한 거 안정성만 지금까지 보장됐으면 계속 끄자, 계속 쓰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 빅3 요 세 개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하고 어떤 상품을 뭐 이렇게 공격을 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스노우플레이크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이 셋과 지금 직접적인 뭐 이런 경쟁 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SQL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죠. 뭐 오라클이나 SAP 아니면 테라데이터, 요 회사들도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하고 있는 곳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 했을 때, 제가 개발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켓쉐어를 많이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요 데이터 브릭스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설립됐어요. 지금 시총은 6빌리언, 60억 달러 정도 하죠. 얘도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저장과 컴퓨트, 뭐 정제, 가공, 요런 거로 주로 해왔고, 이제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6가지인가 7가지 이런 걸 다 제공한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깃허브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숫자로 보시면 돼요. 보면은 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성장폭이, 네, 14년부터 보면 6년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빅쿼리 같은 경우도 성장폭이 엄청 어마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사용량이. 근데 이 스노우플레이크나 빅쿼리, 제안, 뭐 요 나머지 회사들 있죠. 네, 클라우데라, 요 나머지 6개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 성장폭이 둔화된 걸 봐서 지금 얘네 그 개발자들이 사용 빈도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CEO고요. 프랭크, 네, 전 그 서비스나우 CEO였고 현재는 스노우플레이크 CEO이자, 네, 그레이락이라는 벤처 캐피탈의 파트너예요. 네, 경력이 탄탄하고 개발자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이 회사, 이 세스 쪽으로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특징적으로 보면은 이 서비스나우가 2011년도에 20명 규모에서 매출 75밀리언이었거든요. 근데 요 이분이 재직하는 이 6년 동안 2017년도에는 매출이 무려, 네, 1.5 빌리언까지 늘었어요. 150달러. 예. 어마어마하죠. 예. 75밀리언에서 6년 동안 이렇게 늘렸어요. 물론 시대를 잘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이분의 능력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 이분이 2011년도부터 이렇게 그레이락이라는 벤처 캐피탈하고 이제 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게도 이제 이 회사가 있는 곳은 여기 메노세, 예. 아, 남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메노세라고 많이 불리긴 합니다, 미국에서. 뭐 이게 팔로알토, 네, 애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요 샌프란시스코, 요즘에, 예, 이 도시 쪽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아무튼 요거는 회사에 미칩니다. 그리고 저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살짝 그 숫자 관련돼 가지고 S1에서 발표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